자, 페이지 23쪽 볼게요. 자,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공리주의 윤리설 했고요. 이제 덕윤리, 이제 배려윤리, 그 다음에 책임, 이제 담론윤리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덕윤리와 이제 배려윤리 볼게요.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이제 지나쳤다는 얘기죠. 관가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공동체 전통을 무시한다는 비판적 시각으로부터 덕윤리가 등장했대요. 그래서 덕윤리의 특징,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아니라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덕이 있는 행동, 즉 유덕한 행동, 유덕이 이제 덕 있는 행동이겠죠. 길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서양의 덕윤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알아둘 거는 뭐 유교의 인이라든가 불교의 자비 이런 거는 이제 눈을 들어서 아니까 서양 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 아리스토텔레스 옆에 쭉 오면 중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중용에다가 동그라미 띵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중용. 네, 같이 따라다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맥킨타이어라고 해서요. 이제 새로운 또 인물이 나왔는데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더 중시해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덕의 정신을 개통하고 있대요. 그래서 서양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네,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넘겨볼게요. 이제 배려윤리 한번 볼게요. 페이지 24쪽. 자, 배려라는 말은 앞에서도 살짝 이제 한번 봤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배려윤리의 이제 등장 배경 볼까요? 기존의 형식과 이성, 권리, 도덕 법칙에 치중하는 정의 중심적 윤리에 대한 다른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배려윤리의 특징 볼게요. 정의 중심의 추상적인 도덕 원리, 이제 추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확실히 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물체가 아니라는 거겠죠? 근데 뭔지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어떤 형태는 없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추상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상적인 도덕 원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상호 의존적이고 관계적으로 보면서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는 상황의 특수성과 인간관계, 책임 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요. 사랑, 자비, 배려, 공감, 감수성 및 사회관계와 맥락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가에다가는 네, 별을 달아둘게요. 배려하면은 딱 2명 생각하면 돼요. 누구였어요? 캐럴 길리건하고 밑에 있는 넬 라딩스 이렇게 딱 2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캐럴 길리건에서는 네, 뭐가 중요하냐면 네, 여성과 남성의 뭐 도덕적 지향성이 동일하지 않은 고려해서 도덕 판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성을 강조하는 남성적 특성의 정의윤리와 배려, 공감을 중시하는 여성적 특성의 배려윤리 상호 보완을 강조합니다. 해가지고요. 캐럴 길리건은 서양의 남성 중심적 어떤 배려에서 여성 중심의 윤리가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캐럴 길리건이 되고요. 넬 라딩스는 뭐라 그랬어요? 훈련된 이성보다는 배려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넬 라딩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25쪽 한번 볼게요. 이제 책임윤리와 담론윤리 한번 볼게요. 자, 책임윤리의 등장 배경.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 너무 불분명하다. 그래서 베버, 자, 베버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예견할 수 있는 행위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윤리 하면은 베버랑 이제 요나스라는 사람이 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사람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요나스의 책임윤리에서 요나스도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자, 기억에 책임윤리의 필요성에서 거기다 밑줄을 일단 칠게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 사이의 차이에다 밑줄을 딱 칠게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윤리적 공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윤리적 공백에다가 동그라미.
네, 그래서 기술은 발달하는데 도덕이 못 쫓아가요. 윤리가 못 쫓아가서 뭔가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네,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네,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볼게요. 페이지 26쪽. 이제 담론윤리라는 말이 좀 나왔어요. 담론이라는 게 네, 여럿이 모여서 서로 의견 나누면서 의사소통하는 걸 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담론윤리가 왜 필요하냐면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합니다. 그랬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밑줄 칠게요. 대화와 소통. 네, 이게 바로 담론이에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담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한번 보세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해서 이제 담론윤리 하면은 또 하버마스, 그러니까 각 챕터에 해당되는 내 대표적인 철학가 정도는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버마스. 담론의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한된 주장이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 동의하에 합의에 도달할 경우 담론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적인 담화의 조건은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뭐 이해 가능성 이런 게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담론윤리의 의 한번 볼게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이요. 이제 다원주의라는 건 여러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건 상당히 좋지만 그런 가치들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해결할 때 이 담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요. 현대사회 권력의 불평등이나 비민주성 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해결책, 시사점 등을 이제 담론윤리가 제공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네, 첫 번째 이제 단어 현대사회의 생활과 이제 응용 윤리 파트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예상 문제가 있는데 얘는 제가 따로 풀진 않을게요. 옆에 문제가 나오고 옆에 풀이도 나오고 정답도 나오고 하니까 한 번씩 그냥 네, 그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확인해 보셔도 충분한 그런 문제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길게요. 넘겨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생명, 이제 가족윤리 해서 이제 2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페이지 39쪽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출생, 죽음, 뭐 성, 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뭐 생명 존중, 뭐 안락사 내용. 자, 첫 번째 삶과 죽음의 윤리 볼게요.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 자, 출생의 의미. 우리가 출생 그런다 그러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세상에 이제 분리돼서 태어나는 걸 이제 출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생에 윤리적인 의미가 있대요. 개인 존재 시작이면서 도덕적 주체로서의 도덕적 주체에다가 밑줄 칠게요. 그냥 태어나는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도덕적 주체로서의 한 인간 삶의 시작입니다. 사회와 가족 구성원으로서 삶의 시작이고요. 자, 디귿 밑줄 칠게요. 사회 유지와 존속. 네, 새로운 생명체들이 계속 태어나줘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 계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귿 밑줄 딱 칠게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이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의 실현. 자연법 윤리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자연의 생명과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지니고 출생은 이러한 인간의 자연적 성향의 실현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열공의 흔적, 생명의 특징 볼게요. 생명이라는 건 일회성, 딱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성. 이 생명을 다른 몸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한성.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삶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소중히, 생명 존중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쪽이요. 이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탄생과 죽음. 자, 죽음의 의미. 죽음이란 생물학적인 통합 기능과 인격체로서의 기능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잃어버리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의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뭐 심장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모든 기능이 다 정지하는 이제 심정지,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뇌가 이제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뇌사도 뭐 죽음으로 인정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